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스턴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싱은 3D 그래픽이나 게임 개발을 할 때 어떤 동일한 형태의 오브젝트를 화면에 똑같이 카피하는 것처럼 여러 개를 복제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그 대신 이제 카피를 이용할 때는 컴퓨터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만 인스턴싱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렌더링이 최적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수업에서 이 카피를 이용한 적이 있었죠. 카피를 이용해서 이 카피 위에다가는 내가 만약에 박스의 모양을 사이즈를 한 0.2로 하겠습니다. 위에 연결하고, 자, 밑에 카피 하단에는 스피어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박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더 작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스피어의 그 모양을 이 박스에 요 작은 모양에 이렇게 하나씩 로우와 컬럼스에 그 만나는 점에 하나씩 이렇게 복제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컴퓨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티클처럼 개수를 굉장히 많이 복제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카피를 사용하지 않고, 자, 오늘 배우게 될 인스턴싱 기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할 그림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마우스로 이와 같이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파티클, 원형으로 구성된 파티클이 이렇게 잔상을 남기면서 화면에서 그림을 그리는, 자, 우리 잔상 부분은 세 번째 강의 피드백에서 아마 여러분들 배우셨던 거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 부분도 이번에 여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잘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드백 부분 지난번에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렌더 뒤에 피드백 붙이고 레벨의 수치를 블랙 레벨과 브라이트니스를 조정을 해서 오버하고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피드백 계속 뱅뱅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오버를 피드백에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이렇게 잔상이 보이는 그런 거를 지난번에 세 번째 강의에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GB 키는 검정색 배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붙인 거고요. 마지막 아웃단과 우리가 첫 영상 보여드리는 거에 보면 출력하는 것 중에 윈도우를 붙여 놓게 되면은 이 윈도우에서 요 오픈 부분에서 요 오픈 부분을 클릭하면 전광판이나 빔 프로젝터로 출력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윈도우를 아웃과 이렇게 연결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지워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우리 조금 전에 카피를 했을 때 카피 위에 사각형, 즉 박스 부분을 재료로 해서 밑에 스피어 모양을 복제를 했듯이 그 재료에 해당되는 즉 지오메트리, 원래 그 작은 그 객체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인스턴싱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 저하고 한번 천천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갖고 와야 되니까 소베 박스를 하나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베 박스. 자, 소베 박스는요, 가로 세로 이렇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3D 오브젝트죠. 그래서 이와 같은 3D 오브젝트는 물론 이 박스의 파라미터에도 스케일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또 사이즈도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따로 조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시킬 수 있는, 자,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만 뒤에 트랜스폼을 꼭 하나 붙여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 수월한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박스에서 사이즈를 못 줄였으면 트랜스폼에서 여기서 유니폼 스케일에서 줄일 수 있고, 또 혹은 여기서도 회전 값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D 오브젝트, 즉 이 소프에 있는 다양한 뭐 스피어라든가 그 다음에 튜브라든가 다양한 이런 3D 오브젝트 뒤에는 꼭 이렇게 트랜스폼을 연결해 주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은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지만 붙여 주시는 게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3D 오브젝트 뒤에는 트랜스폼을 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널을 하나 붙여 주시고, 자, 널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 이게 지금 이 오퍼레이터 중에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런데 초록색이나 이런 보라색이나 컴프와 같은 다른 오퍼레이터와 연결하기 직전에 이렇게 널을 붙여 주시면은 나중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데 좀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널을 붙여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자, 컴프에 가셔서 객체에 해당되는 지오메트리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릭을 연결했으면 우리가 이 3D를 보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라이팅도 있어야 되겠죠. 카메라, 라이팅.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오퍼레이터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할 수 있는 렌더가 필요합니다. 렌더는 2D 기반이기 때문에 탑에 가시면 여기 렌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렌더를 놓는 순간 줄로 알아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거를 하실 때 꼭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사항은, 자, 카메라와 라이트와 렌더는 그냥 탭키를 눌러서 꺼냈습니다만, 요 지오메트릭을 꺼낼 때는 꼭 요 널 뒤에 요 꼭지를 잡고 우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누르면 연결 가능한 것만 나와요. 아까는 굉장히 많은데 연결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죠. 자, 연결 가능한 것 중에서 지오메트릭을 이렇게 연결하셔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탭키 누르고 지오메트릭을 연결하게 되면 도나츠 모양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요 뒤에 얘를 우측 클릭을 하시고 지오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트와 카메라와 렌더는 이 꼭지 잡지 마시고 탭키를 누르고 여기서 꺼내시라는 거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렌더에서는 이제 이 모양이 사각형 모양이 보여졌으니까 이 뒤에 배경에 해당되는 RGB 키를 붙여주시고 마지막 최종 아웃, 그 다음에 아웃 다음에는 윈도우, 이 컴프에 보면 윈도우가 있어요. 자, 이 윈도우는 여기서 보이는 것들을 이제 최종 출력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웃을 윈도우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 그 다음에 메뉴에 있는 윈도우 오퍼레이터 있죠. 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요 느낌표도 이제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빔 프로젝터나 전광판으로 연결을 돼 있다 그러면은 요 파라미터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의 현재 0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모니터의 넘버고요. 한 대를 더 옆에 듀얼 모니터처럼 프로젝터를 연결했을 경우에는 얘를 숫자를 1로 표시를 하면은 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연결한 장비로 출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필 누르시고,
자, 보더도 해제를 하시면 이와 같은 메뉴들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자, 윈도우에서 요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니터가 한 대뿐이 없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렇게만 잡아 놓으시고, 자, 그래서 재료에 해당되는 건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자, 다만 우리 요 사이 있죠? 요 사이에 나중에 흔적을 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 번째 제가 보내드린 피드백 부분을 여기다 연결하시면은 잔상이 생긴다 알 수 있고요. 자, 저희는 이 현재 보이는 요 박스 이걸 가지고 파티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폼에 가서 현재 유니폼 스케일이 1로 돼 있으니까 얘를 0.1 정도로 줄여 볼까요? 그래도 크네요. 그죠? 그럼 0.0 한 2 정도 할까요? 예, 요 정도 알갱이. 더 적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0.01 요 정도 사이즈로 파티클, 즉 이 박스를 재료로 파티클을 만들고, 우리는 이 파티클을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이 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영상을 만들 그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재료를 복제할 수 있는 인스턴싱을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수업에서 그 카피 부분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위에는 재료, 밑에는 모양, 즉 이 재료가 이루어진 모양, 그 모양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에 해당되는 걸 지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스피어 모양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슈퍼코드로 하셔도 돼요. 자, 스피어와 슈퍼코드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 지금 현재 보시는 바처럼 똑같은 모양입니다만, 스피어는 말 그대로 공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이즈가 커지고 적어지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데, 슈퍼코드는 여기에 설정해 보시면 X, Y, Z 익스포넌트란 슬라이더가 있어 갖고요. 자, X축, Y축을 이렇게 납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Z축도 조정을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어로 하셔도 되고 슈퍼코드로 하셔도 되고, 저는 기왕이면 우리가 모양이 좀 다양하게 나와야 되니까 스피어보다는 슈퍼코드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얘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코드로 재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3D 오브젝트 뒤에는 꼭 트랜스폼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트랜스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은 이 슈퍼코드의 위치를 결정짓는 그 값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트랜스레이트 X, Y, Z. 즉 마우스로 이렇게 화면을 움직였을 때 슈퍼코드가 움직이면 좋으니까 나중에는 이 트랜스폼에다가 마우스를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리 해도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마우스는 신호와 관련되어 있는 오퍼레이터니까 촉에 있겠죠? 마우스 인을 찾아서, 자, 마우스 인. 자, 마우스 인 누르시면은 X축, Y축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이 되죠. 자, 슈퍼코드에 X축, Y축, Z축 중에 XY축의 움직임을 주시려면은, 자, 이 아까 우리가 꺼내놓은 마우스인에, 자, 요 더하기 표시 있죠? 자, 여기 더하기 표시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뷰어 액티브라고 써 있어요. 자, 얘를 누르게 되면은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X축, Y축의 요 신호 값을 트랜스폼에 X는 X에다가, 자, 드래그해서 드래그 했습니다. 자, 손을 놓으시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첩 레퍼런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스크립트가 이렇게 써지고 자, X축으로 좌우로 움직임에 따라서 요 트랜스레이 수치가 바뀌죠. 자, 이번에 Y축도 해볼까요? 자, Y축은 요 밑에를 우클릭하시고 Y축에다 마우스 갖다가 놓으시면은 이와 같이 세 개가 나와요. 자, 이 중에서 첩 레퍼런스 꼭 요거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Y축의 값이 스크립터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어떤 지점을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뒤에 파티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클을 붙였습니다. 자, 파티클은 이 형태, 슈퍼코드의 형태를 이와 같이 점으로 쭉 순차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티클 부분을 한번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제일 먼저 포스에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윈드 파티클이 바람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X축으로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연기가 쭉 흘러가죠. X축으로. 자, Y축. 자, 그 다음에 터뷸런스. 얘는 불특정하게 기류가 바뀌는 난기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기류인 터뷸런스의 수치를 증가시키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예술적인 그런 움직임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터뷸런스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우스의 움직임을 이 파티클에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파티클의 윈드. 그래서 우린 아까는 이 슈퍼코드 XY축을 마우스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 마우스를 윈드의 X축에 한번 또 넣고 촉 레퍼런스 Y는 Y축에 넣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요 연기의 방향이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티클에 보시면은 또 여기 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아까 우리 터뷸런스 얘기했었죠. 터뷸런스는 수치를 좀 올려 보도록 할까요? 수치를 한 5 정도 올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난기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파티클 지금 보시면은 막 일사불란하게 안 돼 있고 지금 되게 다시 낮춰볼까요? 동그라미로 스피어 모양으로 안 되고 지 맘대로 이런 식으로 난기류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터뷸런스 피리어드의 수치를 조정함에 따라서 기류의 변동도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드. 자, 시드는 말 그대로 씨앗이죠. 그래서 시드 값이 바뀜에 따라서 이 파티클의 형태도 다양한 모양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촉에 LFO를 꺼내서요. LFO를 파티클에 터뷸런스 피리어드에다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FO가 너무 빠르니까 속도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터뷸런스 피리어드의 요 슬라이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얘에 의해서. 자,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수치를 한번 확인하면 0에서 5까지 이동이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LFO에서도 앰플리튜드가 5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값이 0에서 5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터뷸런스 신호 값을 넣어야 되니까 뷰 액티브 하시고 터뷸런스 피리어드에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은 자, 이와 같이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CD 값도 제가 바꾸기로 했었죠. 자, CD 값은 카운팅이 돼야 돼요. 1이 됐다, 2가 됐다, 3이 됐다. 자, 카운팅이 되는 거는 역시 촉 신호에 LFO를 꺼내셔서 자, 우리 LFO는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의 약자를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저주파 영역의 신호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낮은 주파수의 영역, 소리로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는 거를 카운팅으로 잡아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카운팅이 하나씩 카운팅이 됩니다. 자, 카운팅이 되는 요것도 역시 비오 액티브해서 파티클의 CD에다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팅이 무한정되면 좀 그러니까 카운터로 가셔서, 자, 요 카운트에, 자, 메뉴바 카운트로 가셔서 리밋을 루프로 해주시고, 자, 미니멈, 맥시멈이 얼마에서 얼마로 카운팅을 할 건지, 현재는 0에서 10까지인데요. 요거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FO가 한 번씩 사인 웨이브가 움직일 때마다 카운팅이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요 카운팅을 역시나 여기다 집어넣어서 카운팅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이 이런 다양한 수치 값에 의해서 좀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했고요. 파티클스에 가면 여기 개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수가 너무 적으면은 안 보이니까 적정한 개수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컴퓨터의 성능에 맞춰서 숫자를 증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1000개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티클 뒤에 이제 널을 하나 붙여 주겠습니다. 자, 널. 자, 널은 또 왜 붙였냐? 아까 이 널 붙인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소베에서 컴프. 자,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넘어갔죠? 그것처럼 이번에도 현재 이렇게 점이 막 찍히는 이 점을 모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신호로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 점 하나하나가 X, Y, Z 값으로 얼마가 수치로 표시되는지에 따라서 그 수치에 요 현재 이 박스에 점 하나하나씩 복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스턴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모양으로 현재 보여지는 걸 이제 수로 표시해야 되는 촉 신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 꼭지를 우클릭을 하시고 촉으로 가시면은, 아까는 촉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촉이 2개뿐이 없네요. 그죠? 네, 한번 볼까요? 그냥 촉을 누르면 굉장히 많습니다만 요 꼭지하고 우클릭을 하면은 연결할 수 있는 것만 나와요. 자, 소프트가 연결이 가능하대요. 자, 즉 여기에 지금 모양으로 나온 것들을 X, Y, Z 값의 수치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를 지오메트릭의 인스턴스에 활용하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프트를 널을 하나 붙여서, 자, 널의 제목을 포지션 POS라고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자, 이 포지션은 TX, TY, TZ란 이름으로, 자, T는 터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XY, Z로 이렇게 각 XY, Z의 축의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인스턴싱에 활용할 겁니다. 자, 지오메트리를 키시고 세 번째 인스턴스로 가서 인스턴싱을 켜주시고, 자, 밑에 집어넣을 수 있는 란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POS, 자, 요거를 디폴트 인스턴스 OP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은, 자, 요게 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직접 POS 쓰셔도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글씨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아예
드래그해서 안에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요 밑에 트랜스레이션 위치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축에는 너 뭐 할 거야? 자, X축에는 요 빨간 거 요거 할 거야. 자, 그러면 X축에 이렇게 복제가 쭉 지금 되고 있죠. 자, 이게 붙어 있는 거는 아까 우리 얘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러면 좀 더 줄일까요? 0.05. 네. 자, 줄이니까 그래도 좀 달라붙어 있네요. 그죠?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자, 이번에는 y 값도 할까요? 자, y 값도 y 값. 자, 이제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z 값도 오죠. z 값, tz.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이렇게 너무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맨 마지막 지오메트리에서 아예 통째로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자, 여기서도 줄일 수 있겠죠. 유니폼 스케일에서 여기서 0.5 반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많이 줄어들었죠. 더 줄여볼까요? 0.3. 좀 더 적어졌어요. 자, 근데 파티클이 계속 바깥으로 힘차게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오메트릭에서도 유니폼 스케일이 1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줄이면은 이와 같이. 근데 제가 이 박스를 너무 사이즈를 너무 작게 한 것 같아요. 좀 다시 올리겠습니다. 0.01 이 정도. 자, 따라 하시는 분마다 파티클의 개수 한 2000개, 저는 2000개 했어요. 자, 마우스에 잘 따라오는지. 잘 따라오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잔상을 남기는 부분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잔상을 남기는 부분을 요 안에 채우기 위해서 일단 선을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끊는 방법은 마우스를 선에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디스커넥트.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다가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피드백. 자, 이거는 3번 세 번째 보내드린 영상 피드백을 확인하시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버. 자, 오버에다가 위에다 연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와 이렇게 연결해서 피드백은 뭐예요?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렌더에서 나온 신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되는데 이 사이에 레벨 값을 집어넣어서 조금 딜레이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치를 0.001,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는 0.98 정도가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버를 피드백에 드래그 앤 드롭하고 이제 오버를 마지막 아까 연결을 끄는 데를 같이 이제 연결하시면 돼요. 피드백에 보시면은 펄스라고 있어요. 자, 펄스는 잔상을 다시 초기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잔상이 너무 많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딸깍 해서 눌러서 필요 없이 쌓인 잔상을 초기화시키는 거. 그래서 피드백에는 보통 촉 신호에서 키보드 인을 꺼내셔서요. 얘를 비어 액티브 하시고 피드백에 요 펄스 있죠? 이 초기화를 키보드를 비어 액티브해서 여기다가 펄스를 연결해 줘요. 그러면 이 키보드가요. 지금 1번을 눌렀을 때 요 버튼을 누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을 키보드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자,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해 볼까요? 자, 이와 같이. 자, 잔상을 더 많이 하려면은 수치를 올리시면 돼요. 수치를 요 레벨에 요 수치를 올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99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되게 지저분해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파티클의 방향이라든가 아까 터블런스 조정을 했는데 이런 걸 잘 조정을 하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즈도 좀 조정을 하시면서 멋있는 파티클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